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과 형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배제고 선수들의 응원 구호가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에 일부 학생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배제고등학교에 대해서 6개월 출전 정지와 함께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의 잔여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계기로 KBO는 혐오 표현을 하거나 청소년 범죄를 저지른 선수들에 대해서도 프로 진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학생 신분인 선수들의 프로 입단은 어떤 규정에 따라서 제한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관련 규정이 새롭게 개정된다면 학생 선수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오늘은 현재 시행 중인 학생 선수들의 프로 입단 제한 제도, 그리고 향후 제도가 개정될 경우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학생 선수 프로 입단 제한 제도는 아마 2022년도였죠.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교육부와 문체부가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학생 선수에 대해서 신인 드래프트 참가와 프로 구단 입단을 제한하도록 한 것입니다. 조치별 대회 참가 제한 기간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으로 1호에서 3호는 3개월, 4호에서 7호까지는 6개월, 8호 조치는 12개월 동안 대회 참가가 제한되고요. 또한 9호 퇴학의 경우에는 강간에 준하는 성폭력은 10년, 그 밖의 성범죄는 5년 동안 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학교를 졸업하거나 학생 신분을 잃더라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재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학생 신분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제재가 적용되게 됩니다. 프로구단은 신인 선수 선발 과정에서 학교 생활기록부와 학교폭력 처분 이력, 부존재 서약서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이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대표 선발과 실업팀 선수 선발에도 해당 이력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학 입시 체육특기자 전형 역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결국 사실상 1호 조치라도 만약에 받게 되면 대회 출전은 물론 프로 진출, 국가대표 선발, 대입까지 치명적인 데미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사건과 같은 혐오 표현이나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폭력을 넘어서서 소년법상의 처분까지 포함되는 이러한 범죄로 규정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만약 이 같은 제도가 실제로 도입이 되면 야구계에 그치지 않고 타 종목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로구단의 선수 선발 과정에서 범죄의 이력을 확인하거나 국가대표 선발이나 대학 체육특기자 전형 등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소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먼저 혐오 표현의 경우에는 우리 형법에는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혐오 표현이라는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인 부분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를 혐오 표현으로 규정할 것인지, 또 어떤 경우에 프로 진출을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학교폭력은 조치 결과라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소년 사건은 기본적으로 처벌보다 선도와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 의지, 성장 환경 등에 따라서 처분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반성이 부족하다면 높은 처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중대한 범죄라도 개선 가능성 인정되면 낮은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연령도 중요한 변수인데요. 같은 범죄라도 청소년 범죄의 경우에는 어떠한 연령에 있을 때 행위를 한 것인지에 따라서 보호 처분의 수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청소년은 같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 소년보호 처분으로 가되 다만 높은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둘 중에 무엇을 더 중한 사안으로 평가할 것인지, 또 그에 따라서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부과할 것인지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범죄 종류와 경중, 처분 수위 등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제도의 적용 범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신분인 선수에 대해서 선제적인 교육과 사건 발생 이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일 텐데요. 학생 선수들에게 올바른 스포츠맨십과 인성 교육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가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어떤 표현이 혐오 표현이나 차별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운동부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기합, 폭력적인 지도 방식, 선후배 간 강압적인 문화가 지금은 학교 폭력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장난이나 관습으로 여겨졌던 행동도 이제는 선수 생활과 진로를 좌우할 수 있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선수에게 몇 개월의 출전 정지는 단순한 징계가 아닙니다. 중요한 대회를 놓칠 수도 있고 경기 감각과 기량을 유지하는 것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학과 프로 진출을 준비하는 시기라면 그 불이익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사건이 발생한 이후라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합의 가능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성문이나 생활기록, 지도자의 의견서 등 유리한 자료들 충분히 준비해야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필요하게 불리한 짓을 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형태로 갈 것인지, 또 때로는 충분히 해명하고 부인하는 형태로 갈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서 대회 출전 등 선수 활동이 일단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처분의 적정성을 다투고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흘린 땀과 노력, 그리고 오랜 시간 준비해온 꿈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도록 문제를 가볍게 여기시지 마시고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학생 선수의 프로 입단 제한 제도와 앞으로 청소년 범죄까지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실력만 뛰어나면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제는 인성과 사회적 책임감, 스포츠맨십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대응으로 오랫동안 준비해온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건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앞으로도 학생 선수와 학교 폭력, 소년 사건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법률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